이번 영상에서는 포토샵에서 꼭 아셔야 할 브러쉬 도구와 지우개 도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스포이드 도구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적당한 크기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줄게요. 브러쉬 도구는 도구 모음에 있는 분 모양의 도구고, 브러쉬의 단축키인 알파벳 B를 누르면 도구를 직접 클릭하지 않아도 더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영상을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쉬우실 거예요. 픽셀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레이어에 대한 영상과 함께 비트맵에 관한 지난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러쉬 도구는 캔버스 위에서 드래그해서 사용합니다. 실제로 종이 위에 붓과 물감으로 수채화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에는 흰색 종이로 보이기 때문에 레이어라는 게 흰색이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레이어는 기본이 투명입니다.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 자동으로 배경 레이어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배경 색상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N으로 새로운 문서 만들기 창을 열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 쪽에 배경 내용 보시면 흰색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셀렉트 박스를 클릭해 보면 검정, 배경색, 투명, 사용자 정의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옵션들이 배경 레이어의 색상을 결정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추가하거나 수정 가능한 부분이라 굳이 중요한 옵션은 아니라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레이어의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브러쉬 도구를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드래그를 하면 그 길을 따라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내가 선택한 레이어에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배경 레이어 하나만 있기 때문에 배경 레이어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화면에서 드래그를 하니까 여기 배경 레이어에 그림이 그려졌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해볼 건데요. 레이어 패널에서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새로운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러쉬 색상을 바꿔서 다시 한번 칠해 볼게요. 브러쉬의 색상을 바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도구 모음에서 색상 변경을 하는 방법과 색상 패널에서 원하는 색상을 지정해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도구 모음에서 변경해 볼게요. 도구 모음 하단에 전경색과 배경색이 보이시죠? 브러쉬 도구는 전경색으로 칠해지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네모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피커 창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랑 화면이 다르다면 이 체크 박스들이 저랑 같은 걸 선택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세요.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전경색의 색상이 바뀝니다. 그럼 변경한 색상으로 레이어 1번에 그림을 다시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도구 모음이 아니라 색상 패널에서도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색상 패널이 없다면 창 메뉴에서 색상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F6입니다. 색상 피커 창과 같은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레이어 2번에 그려줄게요. 이 별을 왼쪽 아래에 이동을 하고 싶을 때는 이동 도구를 선택하면 됩니다. 보라색 별을 이동하고 싶으면 보라색 별이 그려진 레이어 2번을 선택한 후에 이동 도구로 원하는 위치에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노란색 별을 이동하고 싶으면 노란색 별이 있는 레이어 1번을 클릭하고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이동 도구를 사용하실 때 자동 선택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이 레이어를 선택하는 과정을 스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해제해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랑 똑같은 동작을 원하시면 체크박스를 해제해주세요. 그리고 노란색 별이 보라색보다 뒤에 가 있는데 레이어의 순서를 변경해주면 위아래 위치도 변경할 수 있겠죠. 레이어 관련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본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붓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둥근 붓이 있고 납작 붓이 있고 이렇게 비스듬히 생긴 붓도 있고요. 서예를 할 때 쓰는 붓도 있겠죠. 포토샵에서도 붓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 도구의 옵션 바를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브러쉬들이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브러쉬들은 제가 직접 설정한 브러쉬들이라서 여기까지는 나와 있지 않으실 수 있고요. 이 폴더들을 한번 볼게요. 일반 브러쉬가 있고 드라이 재질 브러쉬, 수채화 재질, 특수 효과 브러쉬 등이 있고요. 원하시는 종류 아무거나 선택을 해보시는데 이 일반 브러쉬가 기본이기 때문에 일반 브러쉬를 제외한 나머지 브러쉬들 중에서 선택을 해볼게요. 드라이 재질 브러쉬를 선택해봤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그려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브러쉬 크기가 너무 작다고 하면 아까 봤던 옵션 바에서 크기를 조절해주면 되는데 매번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단축키 대괄호를 이용합니다. 왼쪽 대괄호는 브러쉬 크기를 작게 해주고 오른쪽 대괄호는 브러쉬 크기를 키워줍니다. 자,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폴더들은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옵션들인데 여기 화살표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분 모양이 그려진 폴더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이걸 클릭하면 브러쉬 설정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 브러쉬를 선택해서 보여드릴게요. 선명한 원 브러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레이어 3번은 지워주고 다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기본 브러쉬 설정인데요. 원형률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원형률이 100%로 되어 있으면 정원이 된 상태인데 원형률을 낮춰주면 이렇게 타원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브러쉬의 각도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45도 각도로 기울여 볼게요. 하단 미리 보기 창에서 어떤 모양인지 미리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좀 더 차이가 심하게 원형률을 더 낮게 조정을 해주고 테스트 해볼게요. 일반 브러쉬와 차이가 보이죠? 그리고 브러쉬의 간격을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은 점의 집합이죠. 점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선처럼 보이는 거였는데요. 이 점들의 간격을 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점선처럼 그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 외에도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포토샵에서는 이 다양한 옵션들을 임의로 지정을 해서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 준 거고요. 이걸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원하는 스타일로 더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이렇게 브러쉬 설정을 디테일하게 조정해가면서 할 일이 잘 없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옵션 바들을 조정을 해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했던 레이어 3번 지워주고 다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서 다른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브러쉬는 일반 브러쉬에서 선명한 원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브러쉬로 돌아왔어요. 이번에 설명드릴 옵션은 불투명도와 흐름인데요. 불투명도는 말 그대로 투명도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불투명도가 100%면 뒤에 있는 게 비치지 않을 텐데요. 불투명도가 50%이면 살짝 50% 정도 투명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 비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브러쉬를 사용해 볼게요. 불투명도가 100일 때는 이 뒤에 사진이 비춰지지 않는데 불투명도가 낮으면 이렇게 뒤에 있는 사진이 다 비치게 되죠. 자, 그럼 흐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불투명도를 다시 100%로 올려주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다시 만들고요. 헷갈리니까 레이어 정리를 해볼게요. 왼쪽이 불투명도고 오른쪽이 흐름입니다. 불투명도는 아까 보여드렸었죠? 흐름도 똑같은 수치로 한번 그려볼게요. 흐름이 100%일 때, 50%일 때, 그리고 10%일 때입니다. 자, 수치화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물감에 물을 많이 섞을수록 이렇게 번지는 느낌이 나죠? 불투명도와 흐름을 조절해서 한번 비슷한 컬러로 칠해 볼게요. 불투명도를 30 정도로 주고 칠해 볼게요. 자, 그리고 흐름은 불투명도보다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불투명도를 100으로 놓고 흐름은 5 정도로 설정을 해볼게요. 왼쪽이 불투명도, 오른쪽이 흐름을 조절했을 때입니다. 불투명도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투명도를 조절하게 되고요. 흐름은 이 색상의 농도를 조절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물감에 물을 많이 섞은 것처럼 끝이 이렇게 번진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페인팅을 할 때는 이 불투명도와 흐름을 적절히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흐름은 똑같이 50으로 두고 불투명도를 50으로 조정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투명도를 조절을 해주면서 끝은 살짝 번진 느낌이 나게 돼요. 물론 실제로 손으로 수채화 그림을 그린 거랑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수채화 그림 같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흐름 옵션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 브러쉬의 경도입니다. 아까 일반 브러쉬에서 선명한 원을 선택해 줬는데요. 바로 왼쪽에 보시면 부드러운 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했을 때 수치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선명한 원일 때는 100%였는데 부드러운 원을 선택하니까 경도가 0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부드러운 원이랑 선명한 원은 경도가 0%일 때, 100%일 때를 포토샵이 아예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경도를 0%, 100% 두 가지만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 바에서 수동으로 조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경도가 100일 때고요. 이게 경도가 0일 때입니다. 경도는 굳이 풀이를 하자면 딱딱한 정도를 말하는데 이렇게 경계선이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그 정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패더라는 걸 배웠었죠. 그 패더랑 말만 다르지 동일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도도 수치값에 따라서 경계선이 흐릿해지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직선을 반듯하게 그렸는데 이 반듯하게 그리는 거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Shif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점을 클릭해주고 드래그를 하기 전에 Shift를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반듯한 직선이 그려지게 돼요. 물론 수직과 수평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굳이 드래그를 하지 않아도 시작점과 끝점만 클릭해주면 알아서 연결을 해주는데요. 시작점을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끝점을 클릭하면 클릭한 점 2개를 연결해줍니다. 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점을 클릭하면 마지막에 선택한 이 끝점이 시작점이 되고 새로 클릭한 점이 끝점이 돼서 이렇게 점과 점을 또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지우개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선 도구 모음에서 이 지우개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단축키는 이레이저의 약자인 알파벳 E입니다. 아까 그렸던 레이어 3개를 다시 켜줄게요. 지우개는 딱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게 브러쉬 도구랑 옵션들이 똑같습니다. 사용법도 드래그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요. 자, 그럼 아까 그렸던 별 모양을 하나씩 지워볼 건데요. 브러쉬 도구처럼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노란색 별만 지워지고 있죠? 노란색 별이 그려진 레이어 1번을 선택해줬기 때문이에요. 보라색 별이 그려진 레이어 2번을 선택하면 보라색 별만 지워지겠죠? 제가 레이어를 따로따로 나눠서 그린 이유예요. 만약에 이 노란색 별과 보라색 별 레이어가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진 상태였다면 지우개 도구를 사용했을 때 별 2개가 한 번에 지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레이어가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 하나하나씩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레이어를 구분해 주는 게 수정을 하기에 용이합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이 별 모양이 그려진 레이어 1번, 2번은 지우개를 지울 때 그냥 이렇게 투명하게 지워지게 되는데요. 이 빨간색 선이 그려진 배경 레이어에서 지우개 도구를 사용할 때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우개 도구는 배경색을 사용합니다. 연두색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칠해볼게요. 그러면 브러쉬 도구로 그리듯이 연두색으로 색칠이 되죠? 다른 레이어에서는 그냥 투명하게 지워질 뿐입니다. 이 배경 레이어에 자물쇠 아이콘을 클릭하면 일반 레이어로 변환이 되면서 다른 레이어와 똑같이 동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브러쉬 도구와 지우개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스포이드 도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구 모음에 스포이드 모양의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 단축키는 알파벳 I입니다. 도구 모음에 있는 정경색과 배경색을 봐주세요. 스포이드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화면을 선택하면 내가 클릭한 픽셀의 색상을 추출해줍니다. 포토샵은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진한 노란색, 연한 노란색 이런 식으로 농도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렇게 제가 클릭한 픽셀의 컬러 값으로 정경색이 변경됩니다. 이 노란색 별과 똑같은 컬러로 하트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정경색을 직접 변경을 해주려고 하니까 이 색상 값이 완전히 똑같은 컬러를 찾기가 쉽지 않겠죠? 이때 스포이드 툴을 활용하는 겁니다. 브러쉬 도구인 상태에서 스포이드 도구를 선택을 해도 되지만 Alt를 눌러주면 이렇게 잠깐 스포이드 도구가 활성화가 돼요. 이 상태에서 노란색을 찍어주면 이 노란색 별과 똑같은 컬러의 하트 모양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완전히 똑같죠? 자, 오늘은 이렇게 브러쉬 도구와 지우개 도구, 그리고 스포이드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더 배우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